환율과 반대로 움직이던 증시. 오늘 환율이 연고점을 찍었죠. 환율이 최근 급등하면서 증시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환율 상승 추세는 계속될지, 그리고 증시 폭락 위험과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환율은 이 빨간색 200일 이동 평균선을 뚫어냈어요. 과거 이 200일 이평선은 지지가 되기도 했고 저항이 되기도 했는데요. 간당간당 걸려있다. 여기서 추세적으로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200일 이평을 확실히 뚫어내고 지지받는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방향으로 강력한 모멘텀이 생깁니다. 환율도 추가 상승이 가능해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200일선 돌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분명히 추가 상승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외국계 증권사 SG증권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하한가 종목이 무더기로 속출했는데 이 환율과도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환율은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도 오르고 달러가 오르면 환율도 올라요.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똑같이 잘 움직여 오다가 자, 여기서 달러는 빠지는데 환율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죠. 일단 환율이 올라가는 그 이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수출 부진, 외인 배당금, 역송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환율과 달러는 같은 움직임을 보여준다. 근데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증시 시나리오에 열쇠가 있습니다. 수출 감소, 2차 전지 조정, 무역 수지 연속 적자 모두 환율과 연관이 있는데 먼저 기술적으로 본다면 환율은 바로 떨어지지 못한다면 1360원 부근까지 올랐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상승 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상승에 룸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제 책 부의 알고리즘에서 소개한 내용인데 환율 온도계예요. 수은주 온도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수은주 온도계를 아시는 분이라면 저와 같은 세대이실 텐데요. 수은주가 달러, 원화가 위의 공간입니다. 이 온도가 즉 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가 강해져서 이렇게 수은주가 빨간색 수은주가 위로 올라가면 원화를 밀어내죠. 반대로 원화가 약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원화가 강해져서 이렇게 달러를 아래로 밀어내린다면은 환율은 내려갑니다. 즉 달러 가치가 올라가도 환율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약해져도 환율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원화 가치가 높아져도 환율은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약해져도 환율은 내려간다. 지금 달러는 떨어지는데 환율이 오르죠? 원래대로 하자면 달러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환율이 낮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야기는 원화가 이렇게 약해지면서 그만큼 수은주가 올라왔다.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강세라는 거예요. 달러 요인이 아니라 국내 요인이다. 최근에 달러 대비 각국 통화가치 등락폭을 보면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이 마이너스 폭이 제일 커요. 글로벌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죠. 통화 가치는 한국이 가장 약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원화가 약했기 때문에 수은주를 끌어올려서 환율이 올라간 거다. 원화의 환율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환율 거의 비슷한데 최근 움직임은 원달러 환율이 중국 위안화 환율보다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추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즉 국내 상황적 요인이 크다는 거예요. 중국 대비해서도 원화가 약하다. 그런데 외국인의 매수 추이를 보게 되면은 환율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이 환차 손을 봅니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보통 국내 주식을 팔아요. 그런데도 외국인이 최근에 비교적 많이 사고 있다. 오늘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폭이 그다지 크진 않죠. 환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이면에는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의 하락이 주요한 요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101.8인데 102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여기를 아래로 지금 깨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술적으로 볼 때도 지금 현재 이 구간의 저점을 갱신했어요. 저점을 갱신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열어둘 수 있는 하락 파동이 어느 정도 컨펌 됐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바로 빠지든 아니면 환율 상승 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환율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반등 후에 단기 반등 후에 빠지든 어쨌든 단기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세 하락은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증시의 상방 추세를 보는 그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럼 달러 약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달러가 추세적으로 약세를 띨 가능성, 수요와 공급 관련된 이슈로는 금리, 유동성, 물가,
그리고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미국 경기,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유로 경기의 활황,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평균 회귀 특성,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기술적인 위치, 그리고 증시의 위치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가 많아집니다. 금리 인하 추세와 함께 달러가 추세적 하락에 접어들 수 있다. 실제 2021년부터 미국 긴축 부담이 확산되는 시점부터 금리와 달러 연동을 보면은 같이 움직임을 알 수 있어요. 시장금리,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달러도 올라갔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현재 낮아지는 추세에 접어들면서 달러 인덱스도 빠지고 있다. 설령 5월달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0.25 베이비 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죠. 국채금리 하락 추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반 반드시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거예요. 금리 인하와 더불어 달러 인덱스의 하락도 추세화될 것이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이 말은 즉슨 금리를 추후에 낮출 것이란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시장이 이걸 반영하는 거예요. 또 달러 인덱스란 것 자체가 주요국들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이기 때문에 주요국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유로와 유럽 경기가 현재 살아나고 있으면서 반대급부로 달러는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달러는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외환 시장의 그 트레이딩 규모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기술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실제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서 달러가 많이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달러의 현재 기술적인 차트의 위치, 그리고 증시의 위치, 이건 외환 트레이딩 관련해서 달러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 즉 단기 반등이 오더라도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달러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또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지위가 예전만 못합니다. 흔들리는 기축통화 패권, 사우디와 러시아도 연이어서 원유 결제를 중국 위안화로도 한다. 실제 사우디, 러시아, 브라질 국제시장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사용하는 이용 거래가 확대되고 있어요. 달러 지배력에 있어서 분명히 예전만 못한 거는 맞습니다. 물론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추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의 분위기. 이거는 달러 인덱스 하락과도 연관이 깊다는 거예요. 실제 세계 149개 국가 중앙은행 보유한 외환 통화 구성에서 달러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달러 비중이 준다는 거예요. 달러 수요가 감소하면서 달러는 약해진다. 반면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전부 다 보유 추이가 올라가고 있죠. 달러만 떨어진다는 겁니다. 달러 지배력이 감소하면서 달러 약세 추이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될까? 먼저 FOMC 5월 4일 새벽 3시에 있죠. 이때 0.25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0.5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증시에 특별한 충격이 갈 요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단 3, 4월달 강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5월달이죠. 5월달은 역사적으로 약한 달이었어요. 제가 비교적 최근 영상에서 증시 시나리오 말씀을 드렸죠. 5월달 중에 조정이 한번 올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 반등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등이 오더라도 추세 하락은 예상이 된다. 즉 이 기간에 증시 조정이 올 수 있겠지만 결국 증시 상승 추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S&P 500의 경우에는 여전히 2분의 1 저항 지점 걸려있죠. 아직 못 뚫었어요. 하지만 수렴을 상방 이탈했다. 뚫어냈다. 이 수렴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패턴이든 혹은 이렇게 한번 눌림 후에 나가는 패턴이든 결국엔 상방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바로 나가든 혹은 눌리고 나가든 상승 시나리오를 일단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시나리오는 지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S&P 500보다 더 명확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패턴, 그리고 나서 리테스트 후에 나가는 패턴, 이게 굉장히 유력해 보이죠. 이렇게 나가든 눌림 후에 나가든 마찬가지로 상승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 B2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 이게 좀 컸죠. 상승 폭이 너무나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20조까지 왔다. 이 B2가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조정이 오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쌓이고 누적이 되면서 한 방에 터지는 거죠.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상승이 어느 정도 온 이후에 조정이 올 텐데 이 조정,
이때 이 B2 신용공여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터지면서 급락이 올 건데 그 급락 이후가 중요하겠죠. 이 급락의 패턴,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기 환율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차 상승 파동이 올지 아니면 하락 추이가 이어질지 결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강한 상승은 그 전에 이 조정이 오기 전에 온다.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급등하는 환율, 증시는 어떻게 될까? 환율은 급등했지만 달러는 하락했다. 국내 요인이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빠진다는 거는 증시가 상승한다는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쨌든 국내 요인이더라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 손실을 봅니다. 국내 투자하는 외국인들한테는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중요한 요소죠. 환율이 어쨌든 지금 위로 1360원 정도까지 상승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져주지 못한다면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 추가 상승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다면 코스피의 SG증권 매도 폭탄이 나온 것처럼 외국계 증권사나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은 염두를 해둬야 돼요. 하지만 어쨌든 환율 급등 대비 외국인 매도 추이가 강한 편은 아니에요. 달러가 빠지고 있기 때문인데 위험 선호 심리는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인다. 하지만 단기 눌림이 가능한 자리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자체는 추세 하락 구간이다. 추가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 상승도 달러 하락이 어느 정도 상쇄는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러가 수은주 빨간색 수은주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원화가 약해지면서 수은주를 위로 끌어당기려는 힘이 있더라도 달러가 아래로 빠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 달러 인덱스 하락 추이가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원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이도 다소 꺾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 부분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열어두자. 그리고 이 환율의 200일 이평선을 지지받는 모습 혹은 다시 아래로 깨는 모습, 여기에 따라서 중기 추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200일 이평선의 지지 혹은 이탈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증시는 달러와 반대로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상방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기 조정 그리고 최종적인 상승 추이가 꺾이는 시점, 이때는 유의를 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한번 눌렸다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 조정 룸은 열어놓되 중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리고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시점을 주의하면 되는데 이건 지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패턴으로 놓고 보자면 여기 바닥이 되겠죠. 조정 시에 코스피는 이 구간을 1차 반등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마지막 투자 전략. 단기적으로는 최대치 눌림 구간을 확인하자.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꺾이는 지지 기준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간들이죠. S&P 500 여기 깨지면 시나리오를 전부 다 재정비할 겁니다. 코스피는 여기 상승 추세 자체가 꺾이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단기간에 자산을 급증시킬 수 있는 올해는 굉장한 기회의 구간이 될 거다.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고 손품을 파셔야 돼요. 그리고 달러와 금리가 하락 추세를 이어감에 맞춰서 성장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이야기가 많죠. 원달러 환율, 증시 폭락,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외부 소음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나만의 기준, 거기에 맞춰서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반영될 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을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든 내 원칙, 내 기준만 명확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만의 기준을 꼭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꼭 하시길 바랄게요. 올해가 지나고 나서 많은 성과 내시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 다 함께 되시길 소망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